안녕하세요. 최부심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오늘 부동산 멘토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달은 단언컨대 공공 분양의 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9월, 12월 달에 사전 청약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공 분양지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이번 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해도 공공 분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9월에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확실히 분양이 이쪽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공 분양이랑 민영주택이랑 국민주택이랑 이런 용어를 여전히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제 다 해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다. 다 해제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상제가 해제됐고 민간 택지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만 분상제가 적용이고 공공택지는 전체가 분상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완벽히 해제가 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조금 해제가 됐다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가지고 이게 분상제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또 혼종들이 생기고 있어. 공공택지인데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민간 참여 공공분양 이런 혼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분양 이름이 뉴홈으로 올해 바뀌었고요. 뉴홈으로 바뀌고 나서 나눔형, 수익형, 일반형 이렇게 타입도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더 헷갈리실 법한데 오늘 그래서 이 멘토링 시간에는 어쨌든 이번 달에는 공공분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갱노노를 펴면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단지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화성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전 아이파크도 분양이 있었지만 대전도 그렇고 확실히 분양 예정 사업지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여기 동탄이더라고요. 보면은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여기가 2등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일단 동탄으로 왔어요. 일단 여기 이 단지는 이름도 긴데 동탄이 장지동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이 택시 타면 얘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으로 가주세요. 뭐라고요?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으로 가달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동탄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성 반송동 월드 메르디앙 거기 어디였지? 나도 이름이 헷갈리네. 하여튼 동탄에서는 아파트 이름을 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1차부터 8차까지 있는 단지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동탄이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동탄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반도체 라인축이 동탄이랑 판교로 연결되는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남하를 해서 남진을 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을 볼 만한 것 같고요. 해당 단지는 여기입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화성시 장지동 970번지고요. DLENC가 시공을 하고 1227세대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공공주택은 SH공사에서 전국 레벨은 LH에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공공주택은 GH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도시공, 대구도시공, 부산도시공, 경기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이런 도시공사 사이트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LH 사이트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동탄은 화면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은 일단 다 숨겨 볼게요. 크게 보면은 여기가 동탄 역세권이 있는 저희가 동탄 시버 문안 퍼스트빌 요 단지는 우리 최부심 현장 답사에서도 갔었죠.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PD가 길을 잘못 들었던 이 동탄 1동탄 이 1동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 답사를 갔었죠. 여길 갔습니다.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볼 아파트를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볼 아파트를 갔습니다. 여기를 가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왔었죠. 동탄 1은 비교적 초반에 먼저 구축이 됐고 여기 동탄은 수원이랑 연결이 돼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표현된 데가 이제 캠퍼스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영통이랑 연결되는 수원 쪽 라인이고 동탄 2는 이 이후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동탄 2는 보시면 리버라 골프장을 기준으로 이쪽이 북동탄 여기가 동탄 역세권이 있는 GTX 동탄역이 있는 메인 지역이 되는 거고요. 동탄 2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 시범 운암 퍼스트빌 단지를 저희가 현장 답사 갔었는데 진짜 이 단지도 25평이 11억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5억 7천까지 빠져가지고 저 현장 답사 팀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5억 7천까지 빠진 그 단지는
7억에서 5억 7천까지 30% 할인해서 거래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7억이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개사분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소름 공식으로 때리면은 딱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누구시냐, 그래서 지나가는 귀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나왔었죠. 근데 여기가 북동탄이고 인기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요. 리베라 골프장에서 내려오면 이쪽이 남동탄이거든요. 남동탄은 동탄에도 호수공원이 있어요, 일산처럼. 그래서 여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단지 배치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북동탄, 남동탄. 그리고 저희 현장 답사팀이 갔던 데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가 있었던 여기인데, 여기는 이쪽 그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에 신주거 문화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동탄 신도시가 한 번 더 양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 신주거 문화타운이 동탄 안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낮은 입지 지역이었는데, 역시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는 게, 이 신주거 문화타운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이편의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있고, 이편의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있다면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용인 반도체 공장이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스케일로 만들어지냐면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이 용인 반도체 공장이 한 요만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인 골프장을 먹어버리려나? 한 요 정도? 네,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제 반도체 라인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코앞인 거죠. 코앞이고, 이 신주거 문화타운이랑도 여기를 뭐 뚜르네 마네 하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은, 이 반도체 라인이 지어지게 되었을 때 동탄이 어쨌든 배후 주거지로, 용인시에 지어지니까 용인시는 위로 올라가야 돼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괜찮긴 하겠지만 동탄이 배후 주거지로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북동탄 대비 남동탄이라든가 신주거 문화타운이 모멘텀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사이트를 클릭해서 보면은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개별 홈페이지를 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경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페이지를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간단히 보면은요, 이 단지는 동탄 2 신도시의 A94 블럭에 있고요. 1227세대, 평형대가 74. 이제 이런 평형대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74는 30평인데 30평이 25, 전용 59보단 넓고 34보단 적어서 가성비 평형이거든요. 그리고 84, ABC가 있고요. 그리고 95부터는 대형평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95부터 나름 굉장히 엣지 있는 평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95 그리고 115 이렇게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장점 같은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평형을 보시면은 74도 그러니까 85제곱미터랑 완전 똑같은 쫙쫙 빠진 4베이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84도 이렇게 4베이 평면을 가지고 있고, 95도 4베이 평면을 가지고 있고, 115도 이제 4베이 평면을 가지고 있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설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타입별로 다 그 티피컬한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설계비가 면적 대비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근데 이거 115, 이거 115 진짜 넓네요. 이거 뭐 드레스룸 안방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한데다가, 와, 주방, 와, 거실은 진짜 엄청나네. 텔레비가 커야 되겠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평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진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가 벌써 공정률이 지금 70%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후분양이어서 내년에 입주가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편한 세상 사이트에 가면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 이편한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약 자격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하든 공공이 공급하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민영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공이 공급하는데 대형평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민영주택이 있기 때문이어서, 이런 단지를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74, 84, A, B, C 타입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으로 청약 자격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그 민영주택은 85 초과인 95 A, B, C 타입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으로 청약 자격 요건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영주택 요건인지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시면서 민영이든 국민인지 결정을 하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평형에 넣을 수 있냐,
요런 걸 알아야지 되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주택공급 타입이 있다면은 그 국민주택 타입에는 뭐가 있겠어요?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이 있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특별 공급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세계 최초랑 신혼부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생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인부양, 기관추천 이런 5대 특공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9월 달에 아마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된다면은 신생아 특공 이런 거를 넣을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공공분양주택이 결국 국민주택이 될 텐데, 국민주택인 공공분양주택에는 특공이랑 일반 공급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공공분양주택엔 공급 타입도 달라. 그러니까는 공급하는 형식이 또 세 개로 쪼개지거든요. 나눔형, 수익형, 일반형으로. 그러니까 나눔형, 수익형, 일반형마다는 특공의 그 구성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공이랑 일반 공급이 있다고 했는데, 분야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타입 따라서 특공 구성비가 달라지고, 나눔형이랑 수익형이면 청년 특공이 또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간단히 공부하고, 그래서 유형별 청약 자격들이 뭔지 쭈르륵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요거는 일정은 나왔는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이제 완전 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 자격만 간단히 테스트하라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문이 뜨면은 이제 분양가가 나올 건데, 분양가는 뭐라고요? 여기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은 주변의 분양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만약에 30평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30평대는 지금 분양이 없다는 말이죠. 분양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 금강 펜테리움이라고 신주거 문화타운, 여기보다는 남동탄, 동탄 호수공원 있는 블럭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신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신주거 문화타운에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은 33평 기준으로는 이게 금단 펜테리움이었는데 4억 9천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39평이니까 평형대가 높았고, 이건 전용 9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는 4.9억이었지만 이건 언제 공급했다? 이것도 한참 전에 했으니까 얘보다는 분양가가 당연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냐면,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은 34평 기준으로 5억 5천을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거를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이니까 순수 공공이 아니어가지고 DLENC의 공사비 상승을 많이 반영해서 공사비가 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단은 남동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탄에 있는 33평대, 이게 30평대를 다 잡으니까 39, 95제곱미터가 잡히는데 95제곱미터가 안 잡히도록 36평에서 필터를 걸어보면은요, 일단은 분양 예정 단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레이크타운 2편의 세상이고, 이게 주변 시세가 지금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갈수록 시세가 조금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7억에서 8억,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이제 9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직전에 분양을 했던 여기 동탄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이게 4억 9천대 분양을 했고, 그 이후에 5억 3천대 중반대 이런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분상제로 적용하게 되면 주변 시세가 뭐든지 간에 결국 원가로 분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 가격이 어쨌든 5억 원, 33평 기준으로 5억 원대에 분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주변 시세 어느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한 200대 1 수준의 그런 경쟁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상제는 그 소름 공식으로 사실 크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소름 공식이라는 게 주변에 있는 임차 시세를 활용해서 적정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분상제는 그런 개념을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분상제는 그냥 토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니까 나는 얼마에 분양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하는 주체가 사업 시행 이익을 거의 최소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시세 예를 들면 8억에도 팔릴 거를 뭐 5억 8천에 팔아라, 이렇게 하면은 분양 이익이 줄어드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동탄 신도시 전체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동탄이 2기 신도시 공공택지였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가 지어지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할 주택들도 전부 이런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그 공급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계속 공급하게 되니까, 민영주택에서 분상제를 회피해가지고 내 맘대로 받는 주택 대비해서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낮게 공급이 되면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기존주택 청약시장이 위축되는 게 사실인데, 현재는 하여튼 LH를 이제 조사구를 내는 그런 과정에서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제대로 된다, 이거를 조금 디펜스하고 싶어서
이번 9월 달에 주택 공급 계획을 조금 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금강 펜테리움을 한번 갔었는데 여기가 신주거 문화타운이거든요. 이 신주거 문화타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드론을 가져가가지고, 나 진짜 이때 진짜 웃겼네. 이 용인 반도체 라인이 옆에 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막 드론을 막 날려가지고 지금 신주거 문화타운 이렇게 공사됩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신주거 문화타운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남동탄인 동탄 호수마을 쪽은 다 지어졌거든요.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지어졌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신주거 문화타운을 멀리 드론을 높이 한 150m까지 날려가지고 거기서 띄워서 이렇게 쫙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보이는 지역들이 이제 북동탄 라인들이 되는 거죠. 북동탄 라인들이 되는 거고, 영상 나중에 현장 답사 링크도 달릴 테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아직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나오는 분양가는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공사분 인상을 반영한다면은 5억 원대 중후반에 국민주택 규모가 반영이 될 것 같고, 민영주택도 95제곱미터 넘어가는 민영주택도 결국 다 분상제로 카운팅 돼가지고 분양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주택 공급을 더 낮은 가격에 할 수는 없어서 그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부심에서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분양받지 마라 하지만은 분상제 지역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탄2가 뭐 오늘이나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뭐 가격이 낮게 산다는 거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월 달에 분상제로 공급되는 그런 주택들이 동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 장소들을 저희 채부심에서 계속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런 장소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해당 생활권역에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당 생활권역에 이사나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영주택 분양가가 너무 높았고 주변 시세보다 다 완전히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수준으로 그런 분양가를 택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주택을 막 적극적으로 청약받으라, 이런 말은 못 드리겠고요. 분상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싼 주택들이 지금은 최선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프콘의 이 단지뿐만 아니라 청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왕에서도 다뤘었고, 또 청약 제도는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도 많고 헷갈린 부분도 많거든요. 부동산원에서도 얼마 전에 주택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이란 그런 책이 나왔었는데, 그런 책 소개도 조금 할 겸 또 제가 생각하는 청약 제도 여러 가지 제가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는 편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네프콘에 담아서 올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 채널 링크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